자, 우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. 저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있을 거예요. 그거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. 저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이쪽일 거예요. 이쪽에 우리 그 가설 설정 방법 이런 것까지는 했고, 그 다음에 역학 연구 방법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. 기술역학, 분석역학 설명을 드렸고,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나서 수업 들어갈게요. 일단 역학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했습니다. 기술역학, 그 다음에 분석역학,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실험역학, 크게 세 개로 접근이 들어갔고, 기술역학은 말 그대로 기술하는 거다라고 했고, 여기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기술하는 거죠. 인적 변수, 지역적 변수, 시간적 변수. 이 중에서 별표 3개짜리 지역적 변수 시험 중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표현했고, 여기에는 뭐 영어로도 외워라라고 했을 거예요. 엔데믹, 에피데믹, 팬데믹, 그 다음에 스포라딕. 다 거기 답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기억이 나셔야 돼. 그 다음에 시간적 변수에서는 제일 처음에 10년 이상 주기로, 그럼 이거는 우리 추세 변화, 그 다음에 2, 4년 주기 변화, 그 다음에 매년 이게 이제 그 계절적 변화 얘기를 했고, 특히 동그라미 9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확 번지는 거, 그게 불규칙 변화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분석역학으로 들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기술역학 다음에는 가설이 설정된다라고 했고,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걸 분석역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여기는 단면조사 연구 있고, 이거는 일명 유병률 연구라고도 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그리고 환자 대조군. 자, 환자 대조군은 뭐로써 그 관련성을 알 수 있냐면 교차비 또는 오즈 레이셔, 오즈비로 그 정량화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. 가로 안에 1번 있을 겁니다. 장점, 단점 얘기해놨고, 그 이제 코호트 연구. 자, 코호트 연구는 그 상호 관련성을 뭐로써 알 수 있냐면 위험도, 상대 위험도, 귀속 위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, 자, 코호트에는 전향적 코호트가 있고,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향적인 겁니다. 근데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후향적 코호트. 그래서 후향적 코호트는 시험지에 좀 나오니까 좀 보자라고 표현했고, 장점, 단점 다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실험 연구. 자, 실험 연구에는 임상 실험이 있고 지역사회 실험. 자, 임상 실험은 2차죠, 2차.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실험은 1차 예방의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표현했고, 자, 실험의 방식 크게 3개 있었습니다. 이건 저번 주에 문제도 풀었었습니다. 하나가 단일맹건법, 이중맹건법, 삼중맹건법 아실 거고, 그 다음에 장단점 써놨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바이어스 좀 볼게요. 자, 바이어스는 이제 내가 이제 그 표본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 오차가 생길 거야. 그걸 우리 선택 편견, 선택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선택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낼 때 거기서 또 오차가 생길 겁니다. 그걸 우리는 정보 바이어스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럼 어떤 게 선택 바이어스인지 어떤 게 정보 바이어스인지 구분 좀 하자라고 표현했고, 하나하나도 다 기억은 해두셔야 돼.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볼게요.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, 이양하는 거 큰 병원에만 해야 되겠다. 이래서 오는 오차가 생긴다라고 표현했고, 이걸 우리 버크슨 바이어스, 이름이 특이하니까 잘 외워진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. 그거 말고는 그냥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. 뭐 예를 들어서 코호트 연구에서 중도 탈락자가 많아.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무슨 오차가 생길 거다. 그럼 보기 중에 그런 비슷한 단어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눈치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, 눈치가 안 되는 버커슨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고, 하여튼 이런 것들 모두 선택 바이어스. 그 다음에 정보 바이어스에서는 계속 이런 거죠. 코호트 연구에서 노출군, 비노출군이 있을 때 노출군한테만 계속 물어봐. 이걸 우리 확인 바이어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문 내용이 조금 난감해.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부부관계를 몇 번 하셨나요? 라고 했을 때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. 그리고 또 여자한테는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? 라고 하면 약간 얼물 부린다 라고 하는 거,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측정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얼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자, 코호트 연구는 똑같은 설문지를 한 달 전에도 하고 한 달 후에도 하고 1년 뒤에도 하고 똑같은 설문지를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다. 이걸 우리 호선 효과라고도 표현했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때? 요인이 바뀌는 거죠. 개인적 요인이 바뀌거나 또는 진단 기준 자체가 바뀌어.
그래서 생기는 바이어스를 시간 바이어스라고 표현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교란 편견이다, 교란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교란 바이어스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제가 음주와 폐암 간의 관련을 볼 거예요. 폐암 간의 관련을 보는데 여기에 하나 내가 흡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어넣었어. 이랬을 때 흡연은 음주하고는 관련성이 있어요. 관련성이 있지. 그렇죠? 그러니까 원인 변수하고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폐암과는 뭐예요? 이거는 원인 관계인 거죠. 원인 관계인 거지. 그렇죠? 그러면 이 흡연은 교란 바이러스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.